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조금만 신경 써도 금방 돌아오던 몸이 이제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배는 그대로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닌지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몇 달 뒤에는 몸 상태가 더 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일단 커피부터 찾게 되는 습관이 반복되고 있다면 몸속 환경이 이미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30년 동안 해조류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재료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해초는 우리 식탁에서 늘 함께해온 식재료인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식초 이야기를 드렸을 때 몸이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속이 편해졌다는 분도 계셨고 붓기가 덜하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식초보다 더 강하게 몸속 순환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습관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체형 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몸속 흐름입니다. 몸속 흐름이 막히면 피로가 쌓이고 붓기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용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걸 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방에서 이미 쓰고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도 몸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미역이나 김 같은 해초를 몇 번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생각보다 자주 드시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댓글에 일주일 섭취 횟수를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요즘 뱃살이나 몸의 변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가벼웠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사량도 줄였고 특별히 과식하지도 않는데 왜 체형이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2세 박순덕님은 평소 국이나 나물 반찬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드시지도 않았고 군것질도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둘레가 조금씩 늘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자꾸 나른하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했지만 본인은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갖고 계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해초 섭취가 거의 없었고 드시는 경우에도 대부분 미역국처럼 익혀서 국물 형태로만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초 섭취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익히는 방식보다는 식초를 활용해 간단하게 무침 형태로 드시도록 권해드렸고 식사 전에 소량을 먼저 드시는 습관으로 바꿔보시도록 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반찬 하나를 바꾼 것 뿐이었어요.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박순덕님은 몸이 전보다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량이 줄지 않았는데도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니었고 운동을 새로 시작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재료 활용 방법을 바꾼 것만으로도 느낌이 달라졌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몸속 순환 관리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마지막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역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역기는 미역의 아랫부분에 붙어 있는 부위로 흔히 버리거나 국물에만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영양이 가장 응축된 곳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서는 해조류의 점질 성분이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끈적끈적한 성분이 몸속 흐름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만난 64세 김영수님은 미역기를 자주 드시기 시작하면서 식사 후 속이 편안해지고 식사 만족도 자체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역기를 물에 충분히 불린 후 식초와 함께 가볍게 무쳐서 반찬으로 드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꾸준히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불리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오래 불리면 식감이 물러질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평소 해초를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초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식초는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는 것 외에도 식사 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영양학회에서는 산성식품이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천천히 드시는 습관 자체가 몸속 흐름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68세 박정희님은 식사 전에 식초에 묻힌 미역기 소량을 먼저 드시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는데 몸이 전보다 덜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미역기를 식초에 담가 하루 정도 숙성시킨 후 드시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드시기도 편해집니다. 식초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처럼 자극이 덜한 종류를 선택하시면 위에 부담이 적고 오래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중에 함께 드시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식초 활용 식단을 아직 시도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사 전에 해초를 먼저 드시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에서는 식이섬유 섭취 순서가 식사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밥이나 국을 먼저 드시기 전에 해초 반찬을 한두 젓가락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1세 이민호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졌고 전보다 소화가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5분 전 또는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해초 반찬을 먼저 드시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2주 정도 반복하다 보면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식습관이 다르니 본인의 리듬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식사 순서를 의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톳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톳은 미역이나 김에 비해 덜 알려진 편이지만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해초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서도 해조류 식이섬유가 식단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해초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몸에 여러 방향으로 도움이 됩니다. 67세 최영희님은 불린 톳을 밥에 넣어 함께 지어 드시는 방법으로 식단에 변화를 주셨는데 밥 색이 예쁘고 씹는 식감도 좋아서 가족들이 모두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톳은 미역보다 식감이 조금 단단한 편이라 씹는 즐거움도 있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는 편입니다. 처음 톳을 드셔보시는 분이라면 소량부터 시작해서 입맛에 맞게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에 해초를 넣어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초를 구매하실 때는 건조 상태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조 방식에 따라 식감과 영양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가공학 자료에서도 건조 방식이 식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5세 한지우님은 자연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호하시는데 불렸을 때 식감이 훨씬 부드럽다고 하십니다. 세기균이라고 이물질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기본이고 포장 상태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너무 짙거나 냄새가 강한 제품은 가공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료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초는 습기에 약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식품 저장학 자료에서도 밀봉 보관이 식품 품질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0세 윤정자님은 구입 후 바로 밀폐 용기에 옮겨서 보관하신 이후로 식감 변화가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개봉 후 냉장에 넣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 식재료를 따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계신가요? 보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식재료를 훨씬 오래 신선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일상에서 훨씬 쉽고 꾸준하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습관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초를 꾸준히 드시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조리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역기나 톳, 김을 매일 같은 방식으로만 드시면 금방 질리게 됩니다. 무침으로 드실 수도 있고 밥 재료로 넣으실 수도 있고 간단한 비빔 반찬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다양할수록 오래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짠 양념을 과하게 사용하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간은 최대한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역시 식초 무침인데 재료만 있으면 5분 안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 미리 한번 만들어 두시면 평일 내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조리 방식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 루틴을 정해두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아침 식사 전이나 점심 식사 시작 전에 소량을 먼저 드시는 방식이 가장 실천하기 좋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시면 오히려 부담이 돼서 며칠 만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한 번 식사 때마다 반찬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활용해서 식사 전에 해초 반찬을 먼저 드시도록 작은 메모를 남겨두시는 것도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가장 실천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양을 많이 드시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식습관은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훨씬 몸에 잘 맞습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가 불편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양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것을 느끼신 후에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마다 몸 상태와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속도에 맞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시면 훨씬 오래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다른 반찬을 드시는 것보다 가족 모두 함께 먹는 반찬으로 올리시면 준비하기도 편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찬 형태로 식탁에 올리시면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어서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녀나 손자들도 함께 드실 수 있는 건강한 반찬이 식탁에 오르면 온 가족의 식습관이 함께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마다 입맛 차이가 있으니 처음에는 간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먹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생활 습관은 반복이 핵심입니다. 며칠 잘 드시고 끊으셨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이어가시는 것이 몸에 훨씬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시기보다는 2주, 한 달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실천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 3회 이상 해초 반찬을 식탁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달력에 실천한 날을 체크해 두시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빠진 날도 금방 채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정해두면 달성하는 기쁨도 생기고 지속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 관리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형 변화나 몸의 피로감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습관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셨을 겁니다. 비싼 보조식품에 의존하거나 갑작스러운 식이 제한을 시작하기보다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있어온 해초 식재료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잘못된 관리 방식은 단기간의 결과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해초를 며칠 드시고 변화가 없다고 멈추시거나 너무 많이 드셔서 오히려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반면에 작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몸이 가벼워졌다, 속이 편안해졌다, 아침 기상이 덜 힘들어졌다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쌓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미역기 식초 무침 한 가지만 추가해 보세요.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역기를 불려서 식초와 참기름, 소금 조금으로 가볍게 무치시면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작은 한 가지가 식탁에 오르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의 시작입니다. 처음 한 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하시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30년 동안 해조류를 연구해온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꾸준함입니다. 어떤 훌륭한 식재료도 한두 번 드시는 것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 3회, 한 달, 석 달을 이어가시면 분명히 달라진 몸의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어 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 꼭 줄여야 하는 식습관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놀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일주일에 해초를 몇 번 드실 계획이신가요? 댓글에 목표 횟수를 남겨주시면 함께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